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잘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 대비로는 살짝 좀 밀리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종목들 어떻습니까? 네, 장 초반 전날 미국 시장의 급등세 반영하면서 강하게 출발했었습니다만은 순차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외국인들과 기관 차분하게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둘 다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수가 일단 2040선 부근에 있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장 초반 이후에 좀 밀리고 있으면서 강보합권까지 내려간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쇼크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급락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대체로 좀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화학주, 정유주 반등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GS, SOL 등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삼성 엔지니어링 효과로 건설주들은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산업과 삼성 엔지니어링 둘 다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도 오늘 좀 소폭 약세인데요. 대형주보다는 저가, 코스온이라든지 제닉 등 소폭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키스트가 화장품 관련된 업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같이 인수한 페네터는 오히려 급등 출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도 좀 연출되고 있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좀 반등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어제 조정을 받았던 대부분의 거래소의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지 자동차 섹터들 좀 반등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좋지 못한 실적으로 오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대부분 좀 알려져 있던 뉴스인데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낙폭과대했던 종목들이 좀 일정 부분 반등하면서 화학과 정유주 섹터 쪽,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 섹터,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고려아연 등 원자재 관련 섹터들이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 좀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상승세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게임주들 소폭 좀 반등 이어가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르고 있는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죠.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이 어제에 이어서 강한 시세, 오늘 5% 넘게 오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 시세 모처럼 만에 지금 한 나흘 만이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1.9%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형성이 되는데 다만 음봉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반기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제약과 바이오 섹터주들의 대장주들이 상승이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이 공조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한미약품 새로운 신약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라이센스 아웃 한 번 한 이후에 한계가 더 남아있다라는 시장 이슈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근접한 시일로 좀 다가온다라는 이슈 때문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좀 부각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한미약품 기준으로는 40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하시면서 이슈 확인을 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최근에 반등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좀 반등에 나선 모습이죠. 셀트리온 8만 원의 가장 강력한 저항대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대 다시 돌파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바닥선으로는 한 7만 4천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정유화학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강해요. 지금 SK이노베이션 한 4%가량 오릅니다. SOL, GS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롯데케미칼 등 전반적으로 화학 섹터의 움직임도 좋은데요. 자, 이쪽은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지금 화학과 정유 섹터 어제 좀 하락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실적을 알고 있고 유가에 좀 반응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도 많이 빠졌었는데 특히 롯데케미칼 오늘 좀 강한 반등이 있는데요.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롯데케미칼과 함께 4%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SOL도 지난번 실적 발표한 이후에 좀 약세 흐름 이어가다 좀 반등에 나선 모습이고요. GS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현대차도 그렇고요. 다른 종목들, 하이닉스도 그렇고 환율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SOL도 실적 부진했고 금호석에도 마찬가지고 이랬던 종목들이 지금 한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들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정유화학주,
경기의 진행 방향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와 좀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SK이노베이션도 11만 원 이하권에서는 계속적인 좀 기회를 좀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 11만 원 안깨면 일단 홀딩하시면서 직전 고점 11만 6천 원 부근 다시 재돌파되는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역시 GS도 같은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반등세가 닷새 만에 나오네요. 2.7%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의 이 지지, 21선의 그 지지력 좀 강하게 좀 예상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대체로 오늘 보시면 뭔가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 21선까지 조정받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좀 강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21선에서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종목들이 다시 21선이 깨질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음 카카오도 오늘 좀 반등하면서 핀테크 쪽에서 일정 부분 좀 반등이 결제주들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이버도 뭐 어제 저점을 손절선으로 두신다라면 일단은 좀 홀딩하시면서 다시 한번 57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카카오도 오늘 반등권입니다. 하지만 반등이 좀 미약하네요. 지금 20월 달에 좀 많이 밀렸던 그 종목인데요. 바닥권은 좀 예상하기 좀 어려울까요? 카카오도 많이 안타깝죠. 14만 원대에서 강한 돌파가 안 되면서 옆으로 계속 수렴해가는 과정을 겪다가 13만 원에서 다시 한번 무너진 종목이라서 저도 사실 이 종목 좀 많이 의외인데요. 뭐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 인터넷 뱅킹 허가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지금 과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실적 우려감으로 흘러내렸는데 오히려 실적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밀렸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올 때를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주요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반대로 또 의외의 좋은 실적이 나와준다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11만 원 기준으로는 홀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 한 종목 오르는 종목에서 더 보죠. 키스트 오늘 이슈주입니다. 주가도 한 11% 급등, 화장품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나 주가로 더 오름세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 많았죠. 화장품 사업 진출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키스트도 고점보다는 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오히려 키스트는 그래도 올라 있는데 가치 인수한 페네터는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라서 상당히 좀 황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키스트 같은 경우 오늘 저점이 4,250원입니다. 보유하신 분들 일단 이 가격에다 마지노선 설정해놓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121선에 오늘 저항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4,600원대에서 700원 부근에 있는 단기 저항대 이 가격대 다시 돌파한지 여부가 추가적인 흐름에선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인수했던 페넨터를 봐드린다라면 역시 페넨터도 8,000원 부근에서 저항 맞으면서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라면 6,800원 부근에다 좀 지선 설정해 놓고 다시 한번 121선 부근인 7,400원대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내리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가 어제 실적 나오면서 좀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고 주가도 오늘 2.5%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상사도 지금 4% 넘게 밀리는 그 모습, 뭐 다른 그 이슈이긴 하지만요.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분할 상장하면서 첫날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는데 두 종목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대상사 같은 경우 주가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 아침에 급락했다가 이제 올라왔죠. 분할상장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존속법인으로 남아 있는 이제 현대상사가 지금 이제 주가가 급락했다가 윗꼬리를 아랫꼬리를 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뭐 거래 상당히 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점권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로 놓고 본다라면은 거래 정지되기 전에 주가 32,500원 부근을 다시 재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LG상사 같은 경우라면은 역시 뭐 원자재 관련 해외 개발 관련주기 때문에 주가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좀 21선 부근인 32,000원 부근과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권인 33,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하시면서 다시 한번 36,000원 바로 직전 고점대 부근 돌파 여부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서서히 이렇게 원자재 관련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일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